곤도르의 옛 수도 오스길리아스는 왕국의 영광을 상징하던 도시였지만 반지전쟁 시절에는 수많은 재난과 파괴를 거쳐 결국 폐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3000년 동안 오스길리아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오스길리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시대의 3319년 오만해지고 타락한 누메노르인들은 사우론의 속임수에 넘어가 발리노르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누메노르에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고 누메노르와 타락한 대부분의 누메노르인들은 바닷속에 영원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웅 엘렌딜과 그의 두 아들 이실두르와 아나리오는 소수의 충직한 자들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엘렌딜은 요정들의 땅인 북쪽 린돈에 도착했고 이실두르와 아나리오는 망명한 충직한 자들이 살고 있던 남쪽의 펠라기르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가운데 땅에는 누메노르의 망명 왕국인 아르노르와 곤도르가 세워졌습니다. 엘렌딜은 대왕이 되어 북쪽의 안누미나스를 거처로 삼았고 남부의 통치는 이실두르와 아나리온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안두인 대야를 둘러싼 도시 오스길리아스를 건설하였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오스길리아스는 수도로서 훌륭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안두인 대야 덕분에 수로가 끊길 일이 없는데 식수 공급뿐만이 아니라 농업이나 물자 수송을 생각해봐도 이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한 동쪽에는 울창한 이실리엔의 숲 덕분에 목재가 풍부하고 서쪽의 백색 산맥에서 석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옥한 땅인 펠레노르 평원과 아노리엔에서 수확한 곡식과 로사르나크의 튼실한 과일도 쉽게 운반이 가능할 정도로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방어력이었습니다. 안두인 대하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도시가 반으로 나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도시 외곽은 넓은 평원이기에 기댈 만한 자연적인 방어시설도 부족하였습니다. 곤도르로서는 이 점이 난감했는데 왜냐하면 곤도르를 노리는 적들이 사방에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타락한 누메노르인들에 의해 오랜 세월 피해를 받아온 가운데 땅의 인간들은 누메노르의 후손인 곤도르인들을 증오하였습니다. 곤도르는 타락한 누메노르인들에게 반대해온 충직한 자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길리아스를 방어할 두 개의 거대한 성체가 세워졌습니다. 동쪽의 어둠 산맥 등성이에 떠오르는 달의 탑이라는 뜻의 미나스 이시를 건설했고 서쪽으로는 백색 산맥 기슭에 지는 태양의 탑 미나스 아노르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실두르의 가족은 미나스 이실에서 아나리온의 가족은 미나스 아노르에서 거주했지만 이실두르와 아나리온은 오스길리아스의 위대한 궁전에서 두 개의 옥자 위에 나란히 앉아 곤도르를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곤도르를 증오하던 것은 가운데 땅의 인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메노르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우론이 모르도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429년 다시 형체를 갖출 수 있게 된 사우론은 군대를 모아 이실두르의 요새인 미나스 이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다행히 이실두르는 가족들과 함께 미나스 이시를 탈출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생 아나리온이 미나스 아노르와 오스길리아스에서 사우론을 막는 동안 이실두르는 안두인 대야를 거슬러 올라가 아르노르에 도착해 아버지 엘렌딜에게 원군을 청했습니다. 그 후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이 결성되었고 사우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맹군이 5년 뒤에 곤도르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사우론의 군대는 곤도르를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방어력이 떨어졌던 오스길리아스를 굳게 사수한 점을 생각하면 아나리온은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라뚜르 공성전에서 아나리온은 안타깝게도 전사하였습니다. 사우론이 패배하고 소멸되자 전사한 엘렌딜의 뒤를 이어 이실두르가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곤도르는 아나리온의 아들 메넬딜이 왕위에 올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스길리아스는 곤도르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곤도르 왕국은 날로 번성하였고 오스길리아스는 곤도르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안두인 대야를 거슬러 올라오는 배들이 부둣가에 끊임없이 오갔고
강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석교가 주민들의 집과 돌로 된 탑들을 지탱하였습니다. 이 중 거대한 홀, 별의 지붕 아래에는 팔란티르가 놓여 있었는데 7개의 돌 중 오스길리아스의 팔란티르는 그 크기가 가장 컸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팔란티르는 서로에게 연락이 가능한데 오스길리아스의 팔란티르는 그 모두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곤도르와 오스길리아스의 영광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1432년 북부인의 피가 섞인 엘다카르가 곤도르의 21대 왕위에 오르자 누메노르의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곤도르 왕가의 후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저 유명한 곤도르 내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엘다카르는 준수하고 용맹한 전사였고 오스길리아스에서 포위를 당하고도 오랫동안 버텼으나 결국 굶주림과 반란군의 대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화염에 휩싸인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포위 공격과 화재의 와중에 오스길리아스의 궁전이 파괴되었고 팔란티르도 안두인 대하 속에 영원히 잠겨버렸습니다. 엘다카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은 카스타미르였는데 거만하고 무자비했던 그는 생포된 엘다카르의 아들 오르넨디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오스길리아스에서 상상 이상의 학살과 파괴가 그의 명령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이 탓에 카스타미르는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고 10년 뒤 엘다카르가 북방에서 대군을 이끌고 복수를 위해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윽고 벌어진 전투에서 결국 카스타미르는 목숨을 잃었고 엘다카르는 다시 곤도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스길리아스는 이미 큰 피해를 입어서 백성들의 수가 크게 줄었는데 약 200년 뒤 오스길리아스의 몰락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음산한 바람과 함께 역병이 들이닥쳐 곤도르의 수도 오스길리아스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6대 왕 텔렘나르와 그의 모든 자손이 죽었고 엄청난 수의 곤도르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왕위를 이어받은 조카 타론도르는 역병으로 인해 피해가 심해진 오스길리아스를 떠나 곤도르의 수도를 미나스 아노르로 옮겼습니다. 한때 곤도르에서 가장 번성했던 오스길리아스는 이제 부분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병을 피해 주민들은 동쪽의 이실리엔 혹은 서쪽의 계곡들로 피신했고 그중 돌아오려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몇백 년 동안 곤도르는 쇠퇴를 거듭했고 안두인 대하 동쪽에서 수많은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도르의 성체를 감시하던 경비병의 눈을 피해 어둠의 세력이 고르고로스로 기어들었고 결국에 정체를 드러내 미나스 이실을 공격했습니다. 마술사 왕과 나주글에 의해 미나스 이실은 함락되었고 그 성은 미나스 모르굴, 즉 마법의 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오스길리아스는 모르도르의 적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에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우론이 신성회의의 권세 앞에서 움츠러들고 나주글들도 모르굴 계곡에 숨어있던 불안한 평화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곤도르의 10대 통치섭정 데네소르 1세의 말년에 검고 힘센 오르크들인 우르크들이 처음 모르도르에서 출몰하더니 2475년에는 이실리엔을 휩쓸고 오스길리아스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데네소르 1세의 아들 보로미르가 그 직후 반격에 나섰습니다. 보로미르는 마술사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는 모르도르의 군대를 격파하고 오스길리아스에서 적들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실리엔까지 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길리아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고 한때 곤도르의 영광을 상징했던 거대한 석교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후 오스길리아스에서는 주둔하는 군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곳에 사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백 년 동안 미나스 티리스와 미나스 모르굴은 계속 전쟁을 벌였고 그 사이에 위치한 오스길리아스는 더욱 폐허가 되었습니다. 안두인 대하 서쪽의 도시 부분은 곤도르가 안두인 대하를 건너오려는 적군을 막는 전진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동쪽의 도시는 곤도르와 모르도르의 분쟁 지역이었고 두 세력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점령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곤도르의 25대 통치섭정 엑셀리온 2세는 현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아들 데네소르 2세는 강인한 지도자였기에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오스길리아스는 동부까지도 대부분 곤도르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018년 6월 20일 모르도르의 대군이 오스길리아스를 급습하였습니다. 모르도르의 오크들은 곤도르 수비대를 압도할 만큼 수가 많았고 동부인들과 남부의 하라드인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암흑의 기사 나주글의 존재 때문에 적들은 미친 듯 사기가 올랐고 곤도르 병사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동쪽을 지키던 병사들 중 극히 일부만 겨우 돌아올 수 있었고 오스길리아스의 폐허 속에 남은 마지막 다리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보로미르와 파라미르는 퇴각로를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다리가 파괴된 후에야 헤엄쳐 강을 건너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오스길리아스 전투가 바로 반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보로미르는 깊은 골을 찾아 떠났고 곤도르 전선의 방비는 파라미르가 맡게 되었습니다. 3019년 3월 9일 파라미르는 카이르 안도로스에서 북쪽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파라미르는 다음날 휘하 부대를 오스길리아스의 여우를 지키는 수비대를 보강하기 위해 그리로 보냈고 자신은 미나스 티리스로 향했습니다. 3월 11일 미나스 티리스에서는 지휘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휘관들은 모두 모르도르의 공격이 코앞에 다가왔고 곤도르에는 그들의 영토 내에서도 선제 공격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안의 기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성벽에 병력을 배치하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데네소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Yet, said Denethor, we should not lightly abandon the outer defenses. The ramas made with so great a labor, and the enemy must pay dearly for the crossing of the river. Much must be risked in war, said Denethor. Cairandros is manned and no more can be sent so far. But I will not yield the river and the Pelennor unfought. Not if there is a captain here who has still the courage to do his lord's will. Then all was silent. But at length Faramir said, I do not oppose your will, sire. Since you are robbed of Boromir, I will go and do what I can in his stead. If you command it, I do so, said Denethor. Then farewell, said Faramir. But if I should return, think better of me. That depends on the manner of your return, said Denethor. 결국 파라미르는 오스길리아스를 향해 떠났고 그와 함께 가길 원하는 미나스 티리스의 병사들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았던 적들은 비밀리에 준비해놓은 수많은 뗏목과 거룩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때를 맞춰 미나스 모르굴에서 쏟아져 나온 대군이 오스길리아스에 도착했고 모르도르와 연합한 남쪽의 하라드인들 역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지휘하는 대장은 공포스러운 마술사 왕이었습니다. 밤새 벌어진 전투 끝에 결국 오스길리아스는 함락당했고 안두인 대하의 통로는 모르도르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파라미르는 펠레노르 평원의 성벽 람마스 에코르로 퇴각하여 병사들을 재집결시켰습니다. 이윽고 10배 이상의 적군이 그들을 포위하였지만 파라미르는 철수하는 부대가 괴멸되지 않게 후위 부대와 함께 남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파라미르는 남부인의 화살과 나주글의 암흑의 입김 때문에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오스길리아스를 점령한 모르도르의 군대는 도시를 전진기지로 삼아 미나스 티리스로 진군했고 곤도르 공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로한의 원군과 아라고른의 활약 덕분에 펠레노르 병원의 전투는 모르도르의 패배로 끝이 났고 오크들은 오스길리아스마저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며칠 뒤 곤도르와 로한 연합군은 오스길리아스를 통과해 검은문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우론의 군대와 맞서 싸웠고
절대 반지가 파괴되면서 사우론은 마침내 소멸하였습니다. 모르도르의 세력은 멸망하였고 곤도르는 엘레사르 왕이 즉위하면서 마침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곤도르의 수도는 여전히 미나스티리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스길리아스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약탈과 파괴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레사르 왕의 치세 아래 오스길리아스는 옛날 곤도르의 영광을 보여주던 그 위대한 모습을 되찾았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곤도르 왕국의 부흥과 영광, 몰락과 부활의 중심에 있었던 오스길리아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운데 땅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